교통사고를 당한 고교 3학년 아들에게 돈을 한 푼이라도 잘 뜯어내는 게 이 세상 잘 사는 방법이다. 는 문자를 보내며 보험 사기 조기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겁니까? 그 문자로 밝혀졌는데 그 문자 네. 화면을 한번 준비해서 보시면은 네. 이게 과연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보낸 문자입니다. 이 합의금 많이 받아내는 방법은 이러면서 아들에게 아버지가 보내는 건데요. 일단은 의사가 부르면은 무조건 MRI하고 CT를 찍어라. 왜냐하면 저 MRI하고 CT를 찍었다는 자체가 보험사한테는 굉장히 내가 상당한 부상을 입었다라는 것을 네. 보여주는 방증이거든요. 어차피 저 돈은 나중에 보험사에서 정산을 하니까. 또 그 다음 말이 나오죠. 입원해서 너 용돈으로 써라. 너 나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령 이제 40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줍니다. 그러나 너 나이 정도, 왜냐면 소득이 없는 너 나이에도 최하 120은 받을 수가 있을 거야. 150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 하고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하죠. 나 같았으면 난 200만 원 받아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이 결정타를 날리게 되고요. 이 맨 마지막에 이 세상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다. 아들아. 나 같으면은 200이고 너는 120이다라는 이제 저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제 저게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이제 보험사에 추적하게 되면서. 저 아버지가 한 얘기가 맞아요. 나라면 200만 원 받아냈을 거다라는 게 틀린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밝혀진 거냐면 이 아버지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구속되고 나서 이제 휴대폰을 받겠죠. 경찰에 수사하다 보니까 이런 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로 구속되느냐? 보험 사기로 구속됩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본인이 이제 보험 사기로 구속돼서 조사하다 보니까 저런 얘기까지 흘러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나라면 200만 원 받았을 거란 건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건 맞는 얘기인 거죠. 저 아버지 입장에서. 그런데 정말 저 아버지 같은 경우 저 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 준 것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길을 흐트러 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버지가 이렇게 이상화된 대상으로 아이디얼라이징 오브젝트 같은 게 돼가지고 자신의 어떤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등불 같은 존재인데 이제 이렇게 뭐 잘못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인생 전반에서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어떤 것이 이상화된 길인지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우면서 살게 될 겁니다.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0만 원 얘기했지만 실제 자신이 타낸 보험금은 억대 보험금 타내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외제차 세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외제차를 주로 사기를 썼던 이제 그런 아버지 보험 사기꾼이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폐차 직전을 사들인 겁니다. 우리가 뭐 같은 유수의 외제차라고 하더라도요, 폐차 직전은 채 몇백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제 세대 정도를 굴리면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는 사고도 내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도 뜯어내다가 마지막 결정타는 이것을 다 물속에다 다 빠뜨려 버립니다. 빠뜨려가지고 이 모든 뭐 1억 원이 넘는 돈을 이제 받아내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의 허점은 뭐냐면 현재 우리 보험차의 보상 방식은 그 차의 연식이라든가 이 소위 말하는 주행거리 같은 걸 보지 않고요. 네. 가령 BMW면은 얼마, 벤츠면 얼마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10억 차라고 했지만 7억 5천짜리라고 했지만 실제 중고차에서 사면은 몇 천만 원대에도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네. 폐차 직전이라면 그 허점을 노렸던 아버지인데 이제 그 아들에게도 고3 아들에게도 이제 무조건 병원에 가서 들어 누워라 이렇게 조언을 했던 거죠. 저 아버지가 나름대로 이제 좀 치밀한 사람이 좀 자막에 나오잖아요. 이제 네. 사고 조작에 바다 만조시간을 파악했다는데 그냥 차가 혼자 굴러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운전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죽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창문 다 열어놓고 위에 썬루프 다 열어놓고 본인이 어떻게든 탈출할 방법을 만들어놓고 차를 몰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보험사 이제 신고를 한 건데 저게 어떻게 걸렸느냐? 경찰에서 보니까 도저히 이 도로 상황에서 여기가 빠져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자기가 혼자 스스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해가지고 저 보험 사기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이 아버지 박 씨 같은 경우에 동생과 같이 보험 사기를 했는데 스킨스쿠버 자격증까지 따을 정도라고 굉장히 치밀한 사람인 것 같은데 자 보험 사기 범죄 이렇게 나날이 늘어가고 있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는데 일반 사기 범죄보다 형량이 좀 가벼운 것 같아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요 보험 사기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보다 형량이 작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반 사기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기 한 번 치는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사기 치거든요.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네. 그리고 액수가 많은 경우들이 많은데 보험 사기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보험회사 하나고 액수 자체가 사실은 뭐 몇 억대 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사기의 어떤 형량이나 피해자 때문에 그 형량이 낮은 것이 실질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우는 많은 것이지 뭐 보험 사기이기 때문에 봐준다 그건 아니지만
보험 사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보험회사가 자꾸 보험 사기 피해자가 돼서 보험회사의 어떤 자력이 안 좋아지면 결국 다른 일반적인 정말 순수한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 사기 같은 경우도 결국 엄벌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에도 비슷한 기사가 있었어요. 네. 25억짜리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네. 무슨 얘기입니까? 25억이라고도 하고 이제 28억이라고도 하는데 롤스로이스는 다닙니다 국내에. 근데 이번에 이제 사고가 보험 사기에 이제 썼던 차량은 롤스로이스의 리무진 버전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들여왔는데 네. 실은 국내 교통 사정이 맞지가 않아서 운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뒀는데 전시차? 예, 전시차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됐는데 실제 가액은 1억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구입했을 때. 근데 이 차를 세워놓고 뒤에서 들이받은 다음에 다시 이제 28억짜리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해서 이제 돈을 받아내는 이런 형식이었었는데 이 역시도 이 이제 보험 사기 허점들, 가령 뭐 차량이나 연식이나 뭐 주행거리나 운행 과정을 보지 않는 그 차 가액만을 보는 여기 허점에서 시작됩니다. 네, 알겠습니다.